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며 현재 임신 중인데 남편이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인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도박을 하고 있어서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연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남편을 미워하지 마라. 남편을 경멸하지 마라. 남편을 학대하지 마라. 말씀하였지만 남편을 부처님처럼 받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남편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거나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살든 안 살든 그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불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건 질문자 본인의 자유예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만남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의 그런 질환과 그런 습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을 인정하고 같이 살 건지 그런 특징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같이 안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안 살면 되는 것이지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한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하거나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질문자는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남편한테 숙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그럼 같이 안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소연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아이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무엇 때문에 같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이왕 같이 살려면 상대를 좋게 보고 살라는 뜻에서 상대를 부처님처럼 보고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어지면 안 된다. 모든 남편은 다 부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결혼해서 살든 혼자 살든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나무가 크다고 미워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남편이 도박을 하면 당연히 질문자가 여보 도박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도박을 계속한다면 그건 질문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말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질문자가 결정하면 돼요. 제 이야기는 그 사람과 같이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면 아이 아빠니까 존중해주고 적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게 낫다. 나는 그런 거 싫고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게 낫다. 이러면 본인이 결정해서 이혼하면 돼요. 저는 같이 살든 헤어지든 개인 인생사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에 속해요. 그런데 미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괴로움에 속합니다. 헤어지지 않고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이 뭐냐? 헤어져도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이 뭐냐? 같이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사느냐를 두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박을 하든 그 사람이 게임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 들면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 고칠 수 없는 거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는 걸 두고 날씨를 고칠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걸 나한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바깥 날씨 자체를 다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옷을 더 입든 덜 입든 집을 지어서 난방을 잘하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씨 전체를 따뜻하거나 춥게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면 괴로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질문자가 남편하고 대화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하고 얘기해봐도 안 되면 그냥 두세요. 안 되는 걸 바꾸려 들수록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저렇다. 인정을 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걸 인정하고 살기엔 내가 너무 힘이 든다면 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아기가 마음에 걸리겠죠. 이처럼 이해관계를 종합해보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남편이 도박을 하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도박 빚을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마이너스 통장에 집착하면 안 돼요. 밤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밖에 나가서 폭행을 하고 다니는 거에 비한다면 혼자 방 안에서 게임하는 건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큰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것과 나쁜 짓은 성격이 달라요. 질문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질문자의 상황과 어려움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해요. 어차피 이혼하면 내가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해요. 이혼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도박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지금은 같이 살아도 별로 질문자에게 손해날 일이 없어요. 이득이 안 될 뿐이지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이득이 안 될 바에는 같이 안 살겠다는 건 선택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고 선택해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큰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좀 나쁘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마음이 편안해야 해요. 질문자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